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는 도급 계약. 이거 정말 흔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어 보이던 안전 책임이라는 문제가 불쑥 고개를 듭니다. 오늘은 한국의 도급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헷갈리는 법규, 바로 이 안전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핵심인데요.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안전,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일까요?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딱 2개만 정리하고 갈게요. 이게 헷갈리면 뒤에 내용이 어려워지거든요. 바로 도급인과 수급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도급인은 일을 주는 원청사, 그리고 수급인은 그 일을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관계를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니 근데 법은 왜 이렇게까지 원청사한테 책임을 지우는 걸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사실 하청업체 혼자 힘만으로는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말하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된다. 원청사와 하청사가 함께 튼튼한 공동 안전망을 만들어라. 바로 이게 이 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이 공동 안전망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엔 절대로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 작업은 뭔지, 또 예외는 없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아주 복잡한 승인 절차를 파헤치고 현장의 진짜 안전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청사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까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원청사와 하청사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 정말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법에서 아예 이건 절대 하도급 주지 마세요 라고 못을 박아놓은 아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업들이 해당될까요? 이야,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여기서 실수하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같은 중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예외가 있긴 있어요. 아주 가끔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나 또는 이 하청업체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까지 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예외, 승인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받는 걸까요? 그냥 신청서 한 장 내면 짠 하고 나오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아주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 숫자 3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어렵게 승인을 받아도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하도급 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해도 승인은 3년 뒤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과는 별개로 이 승인 갱신 시점을 반드시 따로 챙겨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실무에서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 계약은 이미 다 해버렸고, 그럼 이 승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받으면 되는 걸까요?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무조건 선승인 후작업.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직원분이 현장에서 첫 삽을 뜨기 전에 모든 승인 절차가 반드시 완전히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받지 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승인받은 그 일을 다른 데다 또 넘기는 거. 그러니까 재하도급이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법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전문 업체의 기술과 안전관리의 능력을 믿고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사는 반드시 그 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하고 또 그 업체가 직접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현장에서 이 모든 안전을 총괄하는 사람, 이 컨트롤 타워는 과연 누구일까요? 법에서는 이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는 분은요, 단순히 우리 회사 직원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우리 사업장이라는 영토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우리 직원, 그리고 모든 협력사 직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뭐랄까 현장의 총사령관 같은 역할인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좀 복잡한데 A 회사가 B 회사한테 일을 주고 B 회사는 또 C 회사한테 일을 줬어요.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과연 누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까요? 중간에 낀 B 회사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A사, 즉 최초 도급인입니다. 법은 이렇게 봐요. 아무리 계약이 여러 단계를 거쳐도 결국 그 사업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최종 권한은 맨 꼭대기에 있는 회사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원청사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고 또 뭘 하면 안 되는지 그 역할의 경계선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헷갈리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법조항을 한번 보세요. 원청사의 안전 의무를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단서를 붙여놨어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아니, 안전을 챙기라면서 직접 지시는 해지 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뭔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요, 원청사는 하청업체 직원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라는 회사의 안전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왼쪽처럼 하청 직원한테 직접 어이 김대리 안전모 쓰세요 라고 지시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견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신에 오른쪽처럼 하청 회사에 귀사 직원들 안전모 착용 규정 좀 잘 지켜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 자료를 지원하는 것. 이게 바로 원청사의 역할인 거죠. 사람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무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게 바로 이 작업장 순회 점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청사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최소 이틀에 한 번, 다른 업종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현장을 둘러봐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머릿속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위험한 작업은 정부 승인 없이는 절대 하도급 주면 안 된다. 둘째, 계약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최종 안전 책임은 맨 꼭대기 최초 원청사에 있다. 셋째, 원청사는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의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 순회 점검 같은 활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는 거. 이 네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머리 아픈 법 공부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우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니까요. 자, 이제 이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 우리 회사의 공동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주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